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돔 영화 소개가 아닌 천문 핫이슈 탑5로 돌아온 밥쌤입니다. 올해는 참 코로나로 인해서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문에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국립가천과학관 천문 우주 선생님들과 함께 올해 일어난 천문 핫 이슈 5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주 여행을 지금 우리가 하는 대중교통, 버스 타듯이, 택시 타듯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5위는요,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입니다. 유인 왕복선, 즉 우주 왕복선은 이미 발사와 성공 모두 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이 스페이스X 유인 왕복선은 바로 최초의 우주 산업 민간 기업이 우주 정거장 도킹에 사람을 태우고 성공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로켓은 팔콘 9이고요. 그 앞에 캡슐에 유인,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크루 드래곤이죠. 그래서 로켓은 발사가 되고 그 자리로 떨어지고 유인 왕복선에 들어있던 크루 드래곤은 바다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을 성공함으로써 민간인이 우주 여행에 더욱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우주 저 어딘가에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실제로 존재한다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 보내고 또 받을 수 있을까요? 4위는요, 최초로 우주로 메시지를 보낸 RL-15 전파망원경 기지의 붕괴입니다. 올 한해 다양한 천문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에 RL-15 전파망원경 기지의 붕괴를 주요 이슈로 뽑아봤습니다. 그 망원경이 얼마 전에 붕괴됐다는 기사를 보고 저희 스페이스월드 선생님들이 모두 놀란 사건이어서 RL-15 망원경은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체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추진되기 전 지난 12월 1일 결국 57년간 쉴 새 없이 활약하던 세계 최대 규모의 전파 망원경이 붕괴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 RL-15 전파 망원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카리브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섬에 19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도 우리나라에 있는 63빌딩을 눕혀놓은 것보다도 훨씬 크다고 해요. 이 RL-15 망원경은요, 1974년 이진법을 이용해서 전파 메시지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지구의 위치, 인류의 모습, 그리고 DNA의 이중 나선 구조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쉽게도 메시지를 보낸 후 답장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됐네요. 네, 그렇게 해서 4위는요, RL-15 전파 망원경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주에서 긴 꼬리를 그리며 무언가가 떨어진다. 아니, 지구를 지나간다. 3위는요, 니오와이즈 해성 출현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지구에 근접하는 천체를 감시하는 나사의 니오와이즈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발견된 해성입니다. 이 니오와이즈 해성은 7월 3일 근일점을 통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 관측된 인기 해성입니다. 해성은 주기가 있는 해성이 있고 주기가 없는 비주기 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니오와이즈 해성은요, 6,800년이 지나 다시 태양계로 진입,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3위는요, 니오와이즈 해성의 출현입니다.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진다. 그리고 반지 모양처럼 보인다. 네, 2위는요, 6월 21일에 일어난 부분일식, 그리고 금환일식입니다.
제가 그 천문현상, 올해 천문현상으로 꼽은 거는 바로 부분일식입니다. 올해 6월 21일 날 이제 하진날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제가 일식을 꼽은 이유가 있어요. 일식은 누구나 쉽게 하늘에서 관측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나중엔 없어요. 그래서 올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 몇 년 있어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기일식은 대략 2035년쯤에 있을 거고요. 부분일식은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렇게 많이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식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일식은요,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천문 현상을 말합니다. 전부 가려지면 개기일식, 일부만 가려진다면 부분일식, 그리고 반지 모양처럼 태양 가장자리만 남기고 가려지면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본 일식은요, 부분일식. 하지만 대만과 중국, 서아프리카 중부 등지에서는 태양이 반지처럼 보이는 금환일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일식을 보려면 2030년에나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태양 면적의 약 70%가 가려지는 부분일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기일식을 보려면 2035년 9월 2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2위는요, 6월 21일에 일어난 부분일식 그리고 금환일식입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올해의 천문 핫이슈 1위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제가 아주 저명하신 분 한번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인터뷰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근데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달력과 권력이라는 책 쓴 적이 있거든요. 그 책을 쓰면서 목성과 토성의 대접근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한 794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봤었거든요. 물론 4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뭐 아무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이게 한 거의 8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의 800년 만에 일어난 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죠. 우리도 운 좋게 이때 살고 있지만 아마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뭐 과학관의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다는 건 큰 행운이었죠. 그래서 그 점에서 이거 사건이 오기 전부터 올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토성과 목성의 대접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대근접은요, 1623년에 일어난 이후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대근접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623년에는 두 행성이 태양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전에, 훨씬 이전의 기록을 보면 1226년 3월 4일에 일어났고 지금으로부터 약 794년 만에 돌아온 대근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의 대근접은요, 바로 2080년 3월 15일쯤이 된다고 하니까, 이야, 저희 같은 성인 어른들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관측을 할 수 있었네요. 아마도 마지막에, 제 생애 마지막 대근접 모습이라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대망의 1위는 바로 800년 만에, 약 800년 만에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천문 핫이슈 탑 5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그 전에 제가 또 하나 축하해야 될 소식을 하나 전달할 건데요. 바로 노벨 물리학상을 2년 연속 천체 물리학자 그리고 천체 관측학자가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 큰 박수 줄까요? 큰 박수! 2020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죠. 내년에는 좀 더 참신한 내용으로 그리고 활기찬 하루하루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내년에 아주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
하늘을 보지 않고 별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책만으로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천문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망원경이 있든 없든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건 아주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하늘 많이 보십시오. 네. 지금 녹음 중이에요? 녹화 중이에요? 아, 녹화 중이에요? 과학관에서 만약에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가서 망원경. 잠시 다시. 흥미진진하고 짜릿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